안녕하세요. 대노입니다. 오늘 가져온 게임은 집착의 망자라는, 공포 게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알기로는, 약간, 글을 읽고 진행을 하는 그런 게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없어서 되게 어색한데. 새로운 게임. 이거 뭐냐고요? 모르겠어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뭐로? 이기적인 욕구다. 이거 원래 소리가 없어요. 잠시만. 뭔가 이상한데. 원래 소리가 없어? 소리가 없나봐요? 말로 지워야 돼? 그날은 주말이었다. 집에서 자고 있었던 나는 한밤중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기 전부터 한밤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방 안이 깜깜했기 때문이다. 지금이 몇 시지? 그렇게 생각한 나는 핸드폰의 시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시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문자 한 통이었다. 어쩌면 이 문자가 도착한 소리에 깨어났을지도 모르겠다. 그 문자는 간단하게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 도망쳐. 그 순간 잠이 완전히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도망치라니. 음악 나왔다. 문자를 보낸 것은 남자친구였다. 그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었었다. 그게 첫 번째 남자친구였다. 전 남친이 있었다. 그와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나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와 사귀게 되었다. 처음에는 즐거웠었다. 함께 놀러 다니고 공부도 하면서 대학생활이 즐거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헤어지게 된 원인은 그의 집착이었다. 언젠가부터 그는 내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올 때마다 혹시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함께 있지 않을 땐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고 대답이 없으면 불가치화를 했다. 짜증나는 유형이네요. 나중에는 지근처까지 와서 감시하는 수준까지 갔고, 결국에는 견디다 못한 내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통화로까지 바꾸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알아내서 나를 몰아세웠다. 결국 SNS도 그만두고 매출도 삼갈 지경이 되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다가왔다. 겉으로만 불쌍하게 여겼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그럼 그가 나는 너무나도 고마웠다.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도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던 전 남자친구가 마음에 걸렸었는데,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줄 알면 포기할 것이다 라는 그의 말에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러나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오히려 그의 압박은 더 심해졌고, 이윽고 나와 만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왔다. 이거 그거 아니야? 약간 이거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이 세상에서 안 된다면 저 세상에서 만나서 사랑하자, 이런 내용의 문자, 전화, 메일 등을 계속해서 보내왔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무시하려 했으나 계속 반복되자 무섭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어제 남자친구가 각오를 한 것 같았다. 내가 만나서 단발 찍고 올게. 걱정하지 마.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차분하게 설득하면 그 친구도 알아줄 거야. 나는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약간 데이트 폭력 그런 느낌? 그리고 지금 이 문자가 도착한 것이다. 나는 다급하게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받지 않았다. 그는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듯 집 전화는 따로 두지 않고 있다. 휴대폰을 받지 않으면 지금 당장 연락할 방법이 없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부재중 수신 기록을 보니 그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전화를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받지 않자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 같다. 허나 더 이상 기록되어 있는 연락은 없었고 지금 내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다. 이건 지금 연락을 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닐까? 전화와 문자가 왔던 건 약 30분 전.
그의 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슷하다. 즉 만약에 전 남자친구가 그의 집에 있던 도중 그를 전화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여기로 오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쯤 집 근처까지 와 있을 거라는 말이다. 아니, 어쩌면 내가 깨어난 이유가 집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서일지도 모른다. 애초에 문자나 전화 소리에 깨어난 것이라면 진작에 일어났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었는데 새벽에 눈을 뜨는 일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일이다. 즉 이미 전 남자친구, 그 남자가 이 집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그가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물론 집 문에는 잠금장치가 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비밀번호 도어록으로만 잠가놓을 뿐이다. 안에서 레버를 돌려오면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장치도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번거로워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아파트다. 이 메시지를 클릭하면서 진행을 하나봐요.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 말하지 않은 상태이다. 오늘 부모님은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신 상태고 집 안에는 나 하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 마음 같아서 문을 굳게 잠가버리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무섭다. 만약에 이 집안에 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역시 숨는 게 좋을까? 하지만 이 방 안에서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은 기껏해야 옷장뿐이다. 거기는 너무 뻔해서 숨어봤자 곧바로 발견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역시 과감하게 거실로 나가서 문을 잠그던 몸을 숨기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 방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는다면 쉽게 들키지는 않을 것이다. 마침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 방을 뒤진 후에 내가 없으면 나갔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도 있다. 집안에 숨어있지 말고 빨리 밖으로 나가 도망치면 된다. 어떻게든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번 다음에 경찰의 보호를 받거나 부모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다. 단 한밤중에 집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나가는 도중에 그 남자에게 목격된다면 그것만큼 최악의 상황도 없다.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무서울 수밖에 없다. 그가 집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싸우는 방법도 있다.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대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이 된다. 지금 방 안에는 몸을 지킬 만한 도구가 전혀 없다. 그러니 싸울 도구를 찾기 위해선 일단 이 방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 역시 무섭다. 어쩌면 그 남자가 이미 안에 들어왔고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고서 숨을 죽인 채 내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거실에서 끼익끼익 하는 걸을 때 발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해야 할 텐데. 어떡하지? 어떡할까? 어떡할까요? 가질 수 없다면 너도 나도 내 남친도 다 죽자. 그거 맞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진짜 만약에 약간 거실이나 그런데 걔가 숨어 있다면? 진짜 들어와가지고 숨어 있다면? 그러면은 1번이건 2번이건 일단 들키는 거란 말이죠. 근데 몸을 숨기면은 진짜 뻥하대. 옷장밖에 없대. 그러면 들어와서 뭐 문을 잠궈둔다 하더라도 방문을 잠궈둔다 하더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옷장이겠죠? 옷장이나 침대 밑이나 뭐 그런데 진짜 나가는 순간 죽는 건데 그렇다고 안 나가도 죽어. 그리고 4번을 하기에는 또 무기가 없대요.
틈을 봐서 다른 방어. 아, 진짜 어떡하지? 맨손 셀프 족칩시다. 아, 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뭐가 좋을까? 4번 가을?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 격투기 선수. 야, 남친보다 힘세가지고, 전 남친보다 힘세서, 야, 덤벼? 3번인데, 추천이 4번이래요, 그러면 일단 4번 먼저 해보자. 야, 덤벼? 야, 덤벼? 가자. 싸우자.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것보다 확실하게 제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피해봤자 상황이 연기되는 것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소리가 들리는 것 불안한 마음에 느껴지는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 없다.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결정을 했으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나는 핸드폰만 집어든 채 살며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적응이 된 터라 희미하게 남아 주변이 보였다. 적어도 사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만약 그가 들어왔더라면 내 방을 알고 있는 그는 내 방을 향해 일직선으로 올 것이니 다른 방 안에 있을 리 없다. 약간 주인공이 바본데 방 안에 다른 방에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글쎄.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집안을 둘러보며 무기가 될 것을 찾았다. 자식이라고는 나뿐인 우리 집엔 야구방망이 같은 것도 없다. 30cm 자 이런 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줄넘기도 안 되겠지. 자세히 찾아볼 만한 시간도 없었지만 마땅한 도구 자체가 별로 없는 게 사실이었다.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식칼. 위험하긴 하지만 효과는 제일이다. 칼이라는 건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우면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뽑아드는 것만으로 충분히 위협이 된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위험하다. 빼앗기게 되면 그 즉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돌변한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정도 문제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죽이려는 생각 따윈 하지 않는다. 그러니 자유롭게 칼을 휘두를 수 없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무기는 소화기. 어딘가 숨어있다가 갑작스럽게 소화기 분말을 내뿜는다면 충분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절대로 사기를 입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분말을 다 사용하면 통 자체를 커다란 몽둥이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평소에 써본 적이 없으니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고. 야! 제대로 배워뒀어야지! 교육 안 받았네. 무엇보다도 효과가 의심된다. 어느 정도 피해를 입긴 하겠지만 이 정도야 금방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하면 곧바로 도망쳐야 할 것이다. 나는 아니 소화기 핀 뽑고 뿌리고 던지고 식갈 역수를 바로 잡고 찍어. 이거는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칼 뺏길 것 같아.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뿌려가지고 했잖아. 뿌렸는데 그 소화기를 뺏기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당황해가지고 어영부영 하다가 오일 그냥 당해버리면은 방법을 모른다며. 그렇게 되면은 부엌칼이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해요. 피나 먹고 누르고 있기. 잠깐만 왜 안 나와? 이거 왜 안 나와? 근데 부엌칼을 하면은 뺏기는 순간 바로 저기
저 무지개 다리 건너는 거니까. 악력으로 최대로 눌려서 피 부셔버리라고? 씨. 아, 그러면은, 소화기를 해봅시다. 근데 소화기는 약간, 이거, 핀 아니더라도 휘둘러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소화기로 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부엌칼은 너무 위험하다. 나는 소화기를 들고 와 부엌의 가장자리에 숨어서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가 내 방에 들어가기 위해 거실을 이동하지를 누른다. 그는 당연히 내가 방에 누워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때를 이용해 갑작스럽게 소화기 분말을 내뿜는다. 그것만으로 행동을 제압할 수 없을 시에는 곧바로 도망친다. 물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밤새 기다렸으나 그는 오지 않았고 모든 것이 내 기호였다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연결되지 않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이 불안을 부채질한다. 나는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서 오른손에 꼭 쥐었다. 더 이상의 생각은 필요 없다. 그가 오느냐 마느냐일 뿐.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현관 도어락이 빈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은 디지털 도어락이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삐삐거리는 소리가 울린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 현관을 열려고 하는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지만 실제로 누군가 우리 집에 멋대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니 겁이 덜컥 났다. 차라리 도망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집 안에는 없었다는 소리네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에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고 그럴수록 내 심장 소리도 커져만 갔다. 이윽고 그가 정확히 말하자면 그로 추정되는 사람이 내 눈앞을 지나쳐갈 때 나는 반사적으로 뛰쳐나가 소화기를 겨눈다. 인기척인 느낀 그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나는 그의 얼굴을 향해 호스를 겨누고서 손잡이를 꽉 누른다. 분말이 뿜어져 나오는 소리와 함께 그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예상대로 몸을 가눌 수 없게 만들 정도의 위력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익숙해지면 억지로 버티고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손잡이를 누른 채로 조금씩 뒷걸음질로 물러났다. 거실 끝에 도착했을 때 나는 곧바로 소화기를 내던지고 현관문으로 뛰었다. 어차피 소화기 분말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들은 바에 의하면 1분도 채 지속되지 못한다고 한다. 무한정 대치할 수도 없다면 이 정도에서 멈춰야 한다. 현관을 열고 나온 나는 그가 곧바로 뒤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오자마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했다.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앞집의 초인종을 누른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내려간다. 계단을 이용해 뛰어내려간다. 일단 첫 번째, 앞집 안 올 수도 있어. 그거 답변 없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엘리베이터. 바로 잡혀요. 예, 세 번째로 갑시다. 나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탄다면 만약 문이 닫히는 도중에 밖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억지로 신체를 문 사이에 끼워 넣으면 열리게 될 수도 있다. 그치? 그렇게 되면 100% 붙잡힌다. 너무 위험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다. 직선상에서 달린다면 당연히 내가 훨씬 더 느리겠지만 속도를 낼 수 없는 계단에서는 비슷비슷할 것이다. 밖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아파트 지형에 대해서는 내가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몸을 숨길 수도 있다. 정신없이 내려가던 나는 그가 뒤쫓아오지 않는 것을 깨닫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다. 10층에서 멈춰있던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었다. 지금 내가 있는 8층을 지나 더 아래로 내려간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어차피 내가 엘리베이터보다 빠르게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니 지금 아무리 뛰어봤자 입구에서 잡히게 된다. 그럴 바엔 차라리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1층에서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는 조용히 집에 올라가서 문을 잠궈버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멈추는 것이었다. 만약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갔다면 마주쳤을지도 모르는 타이밍이었다. 식은땀이 흘렸다. 내가 이 남자를 너무 우습게 봤는지도 모른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어쩌면 6층에서 내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내려가는 것은 붙잡아 달라고 부탁하는 셈이다. 어떡하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와, 남자 머리 좋다. 야, 남자 진짜 머리 좋다. 와, 레펠. 토끼머리 좋아하네요. 진짜, 진짜 머리 좋다. 야, 와, 자, 보자. 조용히 위로 올라간다. 조용히 위로 올라가봤자 어차피 집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은 아까와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 텐데,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지금 만약에 무기를 꺼낸다 하면은 무기 꺼낼 것도 없고, 집안에 숨어있다 하더라도 바로 잡힐 거고, 경찰 뭐 그런 거 선택지 없었으니까 일단 1번은 안 돼. 1번 안 되고, 3번 부르면은 당연히 번호가 올라가는 게 보이겠지. 이 바보야. 엘리베이터를 왜 부르려고 해. 약간 어그로성으로 부른다고 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은 또 계단으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것도, 이 남자가 계단으로 올라오면 어떡하지? 얘 왜 이렇게 안 내려와? 왜 이렇게 안 내려와? 하면서 계단으로 올라오면 어떡해?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어느 게 가장 덜 위험할까? 나중에 레펠 이제 4번 해가지고 레펠을 만들어요. 차라리 이거 선택지 레펠 만들어. 소리 내는 쪽이 망할 것 같. 그쵸? 어차피 조용히 위로 올라가든 엘리베이터를 부르든 어쨌든 소리는 나게 돼 있어. 약간 계단 진짜 살금살금 간다 하더라도 살짝 계단 오르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날 수도 있단 말이야.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파트면은 뭐 약간 그런 거, 그 벽 재질? 대리석? 약간 그런 재질일 텐데, 아무튼 소리가 날 거란 말이죠. 기다리면 소리 듣고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진짜 기다리면은 남자가 계단으로 올 것 같아. 계단 소리 나면 바로 튀자고? 그러면은 남자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잖아. 계단으로.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게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또, 그러니까. 어떡해. 어떡하지? 엘베만 내려보냈을 수도 있다고? 맞네? 근데 엘베만 내려보낼 수가 있나? 약간 타가지고 번호 누른 다음에 문이 닫혀야 내려가지 않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갔나? 그것도 있구나. 아니면은 10층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엘리베이터를 부르기에는 시간이 아니죠. 예. 밤이라고 했으니까, 새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기다려 봅시다. 예. 근데 이랬는데 위에서 내려오면 소름일 것 같아.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침착하자. 잘 생각해보면 그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시책이 꼬땡이니까 엘베는 자동으로 층 누르면 내려오죠. 그래요? 그러니 내가 자신보다 더 위층에 있는지 아래층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만약 내가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로 내려가 보고 나서 없으면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아래에 있는데도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 글쎄, 이런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마련이다. 제발 아래로 내려가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어찌된 일이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 남자도 내가 먼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나 보다. 그렇다면 나도 그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전화 걸었어.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그거 소리 들키잖아. 위치 들키잖아. 이거 내 핸드폰이다. 와, 전화를 걸어? 와, 이거는 상상도 못했다, 진짜. 왜 하필 이럴 때. 무음 모드를 해뒀어야지, 이 녀석아! 이 주인공아! 무음 모드를 해뒀어야지. 왜 하필 이럴 때.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통화 종료 버튼 눌렀다. 자연스럽게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 남자다. 왜 지금 전화를 한 거지?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온다. 누군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그제서야 왜 갑자기 그가 내게 전화를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도로 10층까지 뛰어 올라온다. 급하게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른다. 이거 잡혔다. 너무 서두르느라 한 번 틀릴 뻔했지만 결국 문을 열 수 있었다. 문의 손잡이를 막 당기려는 찰나 그 남자한테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열린 문을 스스로 활짝 열고서 나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나는 최대한 저항하려 했지만 힘에서 이길 수 없었다. 도와주세요. 비영원히 허무하게 섞어 펴지는 복도에서 나는 그 남자의 힘에 의해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 와, 그곳은 분명히 나의 집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위험한 장소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엔딩이 여러 개야? 하긴 여러 개일 것 같아. 와, 어디서 꼬였을까요? 엔딩 리스트 보자. 몇 개야? 4, 5, 21개? 21개? 와, 21개나 있어. 21개나 있다고? 자, 어디서부터 잘못이 됐을까요? 이거 로드게임이. 그 선택지에서 저장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저장 안 하고 있네, 이때까지. 아무튼. 그러면 우리 엔딩 하나만 더 볼까요? 처음에 집에 없어요. 집에 없습니다. 엔딩 하나만 더 보고. 그렇다고 진짜 집안에 숨어있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스킵. 아파트. 자, 여기에서 세이브를 한번 해줍시다. 자, 아까 맞서 싸웠죠? 근데 아까 약간 타이밍이 우리가 소화기를 하고 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왔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는 약간 집에서 도망치면은 마주칠 것 같아. 거리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약간 마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맞서 싸우자라고 하기에는 아까 보셨죠? 예. 싸워봤자 내려가면은 그렇게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몸을 숨기거나 문을 잠가야 되는데 시칼? 진짜 신칼을 해? 시칼 챙겨? 아예 문을 잠그는 거. 잠그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그런 선택지가 있으려나? 아니면은 문 잠그면은 막 문 따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약간 창문 쪽으로 해가지고. 아, 10층인데 창문은 들어올 수가 없지. 문을 잠그는 게 조금 안전하겠죠? 역수로 아니, 진짜. 문을 잠궈봅시다. 예, 이중문으로 아직 안 왔으니까. 역시 문을 확실하게 걸어 잠궈야 한다. 문만 확실하게 잠그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여기는 10층이다. 일반인이 벽을 타고 침입하는 건 불가능한 높이다.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한 마음에 느껴지는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 없다.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 빨리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여야지. 나는 핸드폰만 집어넣은 채 살며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적응이 된 터라 희미하게 남아 주변이 보였다. 이게 넘어갈게요. 읽은 거라서. 나는 바로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잠금 장치를 걸어두었다. 이제 많은 열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집에도 들어올 수가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을 돌아보며 창문을 잠근 상태를 확인한다. 이제 만약 벽을 타고 침입하다고 하더라도 창문을 깨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 여기까지 했으니 한시름 놓아도 되겠지. 이젠 어떻게 할까?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거는. 전남친 특수부대. 이야. 이야. 이건 바로 경찰이죠. 편안하게 잠을 자라고? 아, 다음날 아침 해가지고 그봐 아침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래. 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긴 하죠. 맞죠? 잠은 자야 돼요. 맞아요. 예. 이거는 무조건 경찰 신고 아닙니까? 경찰 신고 아니야? 진짜? 경찰 신고. 응? 아, 맞아. 이거 세이브 해둡시다. 이건 경찰 신고죠. 여러분 동의하죠? 갑시다. 그래, 경찰에 신고하자. 나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네, 112입니다. 저기요, 지금 집에 나는 말하려다 멈칫했다. 생각해보니 아직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잖아. 게다가 그 남자가 오고 있다는 보장도 없고 강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할 수 없이 나도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아까 남자친구한테 부재중 전화와 이상한 메시지가 와서 연락을 해보니 받지 않는다. 나한테는 따라다니는 전 남자친구가 있었고 오늘 남자친구가 그와 단판을 짓는다고 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무슨 일인가를 저지른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 내가 너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졌다. 모든 건 나의 추측일 뿐 아닌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설마 바람경찰이야? 설마? 설마? 설마 바람경찰이야? 진짜? 네. 아, 문단속을 철저하게 했더니 다행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시고요. 가능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군요. 저게 현실이죠. 그 말이 나에겐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전화를 한 거냐라는 말처럼 들려 뜨끔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건 깨 있어야 돼. 무조건 깨 있어야 돼.
진짜 어떻게 자. 과민 반응이 아니라고. 어? 아 그래 약간 100번 양보해서 남자친구가 약간 장난을 친 거일 수도 있다고 치자. 근데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장난을 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니까 깨어있읍시다. 아 나 선택지 저장 안 했어. 혹시 모르니까 깨어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만약에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숨을 만한 공간을 확인하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무슨 소리가 들렸다. 남친 왔네. 그 자식 왔네요. 예. 도어락이 버튼을 누르는 소리였다. 우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은 이거 분명 문을 잠궈두긴 했지만 소름이 끼쳤다. 그 남자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런 한밤중에 가족들은 분명히 여기에 없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고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다. 비밀번호가 맞았는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어서 레버 돌아가는 소리.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도어락 외에 다른 잠금장치들을 모두 사용했으니까. 몇 번 달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그 소리도 멈췄다. 그냥 가는 건가? 제발 그냥 이대로 가주기를. 나는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 숨죽이며 기도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아니란 생각을 했었나 보다. 초인종이 울렸다. 깜짝 놀란 내가 인터폰의 화면을 바라보니 캄캄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현관 앞에서 사람이 움직이며 불이 들어오는 세수장치가 달려있었지만 지금은 꺼진 것 같았다. 이 시간에 사람이 왔다는 것은 그 남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가운 소집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어쩌면 남자친구일지도 몰라. 전화를 안 받은 내가 걱정되어 직접 달려준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야. 남자친구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야. 자, 어떡할까요? 주인공 행동을 보니까 누구세요? 하고 상대방 반응 없으면은 열어주던가 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자기야 나야 이러던가 상대가 이러면은 열어줄 것 같아. 남친이면 부재중 보고 이미 연락했겠죠, 그쵸? 저 상태에서 바로 문 잠금장치 풀고 발로 까서 밖에 있는 사람을 문에 치여서 계단으로 떨어지게 하라고? 아이, 야, 대단한데? 반응하기를 기다려보자. 만약에 상대방이 남자친구라면은 왜 안 열어? 자기야 나야 하면서 말을 하겠죠. 아니면 전화를 하던가. 먼저 반응하길 기다려. 안 좋은 예감이 든다. 남자친구라면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 전에 벨을 먼저 눌렀겠지. 그치? 또한 불이 꺼졌다 하더라도 센서 앞에서 몸을 움직여 불을 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아야 남자친구라면 역에서 안 보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거자 전화가 울렸다. 핸드폰이 아닌 집전화가. 이런 시간에 이런 타이밍에 전화가 걸려온다는 것은 밖에 서 있는 남자가 걸었을 게 분명하다.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니 자동 응답기로 넘어갔다.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와라. 3분 기다릴 테니까 그동안 안 나오면 너 남자친구 죽이러 간다.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 말만 딱 남기고 끊어버린다. 어떻게 하지? 아마 진실일 것이다. 하지만 나가면 반드시 좋게 끝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한때 사귀었던 사이였고 최근까지 내게 매갈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해를 입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뭐 소리야? 뭔 소리야 저거? 야, 뭔 소리야? 머리야. 일단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고 말하고 글을 달래볼 거야. 아니, 여기서 속여가지고 들키면 어떡하려고. 뒷감당 어떡하려고. 야, 주인공 정신 차려. 지금 중요한 건 남자친구의 안전이니까라니.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해.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해. 세이브 안 하고 있었죠, 또. 예.
주인공이 정신 나갔나봐요, 진짜. 이 안전이 가장 중요해, 진짜. 어? 문을 열고 나가서 그와 잘 이야기해본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일이다, 경찰. 아니, 근데 그리고, 집 전화로 하면은 그 연락 기록 남을 거 아니야. 남나? 자동 응답 남지 않아요? 그거 하고 자기 먼저 사는 다음에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그거 증거 제출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쵸? 녹음 되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 이거는. 어차피 상대는 지금 못 들어와. 못 들어오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시다. 이제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타이밍이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어. 문 발로 까고 넘어진 상대를 칼로 찍어. 지금 이건 명백한 협박인데다가 무단 주거 침입 시도까지 했으니까 충분한 신고 사유가 된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는다. 혹시 신고 전화를 하는 내 목소리가 밖에 들릴까봐서이다. 진짜 충분히 가능하죠.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니 지금 바로 출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파출소에서 우리 집까지 아무리 빨리 와도 3-5분에서 5분은 걸리겠지. 그동안 그가 남자친구 집으로 가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 동안 그를 붙잡아 놓을 생각으로 현관 앞으로 가서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대답이 들려보지 않았다.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그의 집으로 가버린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문을 열어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그럴 수 없었다. 열지마.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처음부터 오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그가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허위신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켜하지 않은 경찰들을 설득하여 경찰차를 타고 남자친구의 자취방으로 왔다. 설마 죽어있어? 문은 열려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안으로 들어가려던 경찰들은 갑자기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앞을 막아섰다. 아, 죽었나봐, 남친. 하지만 나는 그 틈으로 보고 말았다. 그건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다. 그 남자가 남자친구의 몸에 위에 올라타서 칼을 내려치고 있었다. 몇 번이고. 입이 방아는 피투성이었고 남자친구도 죽은 것이 확실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광기 어린 표정으로 계속해서 칼을 내려치고 있는 그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게임 오버야? 그니까 이 해피엔딩은 약간 둘 다 살아야 되네? 참살의 현상. 와, 오버킬을 하고 있었어. 오버킬을. 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원작 해설이 있네요. 한번 봅시다. 집착의 망자는 인디즈 작가로 활동했던 TTC가 2011년에 만든 웹 브라우저용 게임입니다. 80년대 게임북이라는 것이 잠시 유행했었습니다. 게임북이란 일반 소설처럼 1페이지부터 있지만 도중에 선택지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다양한 전개와 결과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아이고. 집착의 망자는 웹브라우저에 맞게 제작된 게임북입니다. 비록 비주얼도 사운드도 없지만 긴박한 내용 전개가 인상 깊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그 웹브라우저 게임북 집착의 망자를 PC로 이식하여 만든 것입니다. 원작 그대로 비주얼은 추가하지 않았고 부금도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몰입감은 여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여전하네요. 네, 진짜 몰입이 강하다. 그 주인공이 바람을 좀 유발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두 가지 엔딩을 봤고요. 나머지 엔딩들은 직접 플레이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해요. 제가 약간 근데 이거 뉴스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라
약간 씁쓸하네요.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짧지만 이러면 풀버전으로 올리기 쉽잖아. 아무튼 대박 유바